지난 주말 친구와 만난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3년 연애 중인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나 요즘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 사람 취향에 맞추다 보니 좋아하던 것도 포기하고 친구들도 잘 안 만나고. 이게 사랑인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잃어가는 사람들. 통계에 따르면 연인 관계에서 약 65%가 균형을 잃고 한쪽이 끌려다닌다고 느낀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사랑이 자신을 희생해야만 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에요. 오늘은 사랑 속에서도 나를 지키는 방법, 연애에서 끌려다니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법을 함께 나눠볼게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날아오르는 거라고 했어요. 이 영상에서는 자기 가치와 경계를 지키는 법,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법, 효과적인 대화 방식, 의사결정의 균형, 그리고 감정적 자립심을 키우는 법까지 살펴볼 거예요. 나를 잃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찾아봐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가치와 경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노력하다가 자신의 중요한 가치관마저 타협하게 돼요. 지난해 만난 30대 커플 상담 사례를 보면 여성 A씨는 자신의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남자친구가 여자는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점점 자신의 꿈을 포기하게 됐다고 해요. 처음엔 사소한 타협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녀는 우울증까지 경험했어요. 자신의 핵심 가치를 리스트업 해보세요. 정직, 존중, 성장, 자유 등 여러분에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경계선을 명확히 해야 해요. 예를 들어 나는 내 커리어에 대한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라든가 가족과의 시간은 반드시 지킨다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경계선을 파트너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 번은 제 친구가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남자친구가 자꾸 그녀의 옷차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어느 날 그녀가 유머러스하게 대응했대요. 내 옷장에 대한 발언권은 월세를 내는 사람만 가질 수 있어. 내가 내 옷장 월세를 내줄 거야? 이 말 한마디로 그들은 서로의 개인 영역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고 해요. 때로는 유머가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경계를 설정할 때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오늘은 괜찮다고 했다가 내일은 안 된다고 하면 상대방도 혼란스러워해요. 그리고 경계를 정할 때는 상대방을 탓하는 것보다 자신의 감정과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아요. 너는 항상 내 시간을 뺏어보다는 나는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해라고 표현하는 방식이죠. 다음으로 중요한 건 독립적인 생활과 관심사를 유지하는 거예요. 연애를 시작하면 흔히 우리라는 정체성에 빠져 나라는 존재를 잊기 쉬워요. 그런데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오클랜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적인 취미와 관심사를 유지하는 커플이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관계 만족도가 23% 높다고 해요. 제 경우만 해도 연애 초기에 남자친구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전에 즐기던 그림 그리기를 완전히 놓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붓을 들었더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은 나만의 시간을 갖기로 약속했죠. 그러자 신기하게도 데이트 시간이 더 특별하고 풍요로워졌어요. 서로 나눌 이야기도 더 많아지고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개인 시간 계획을 명확히 세우는 게 도움이 돼요. 일주일 중 몇 일은 자신만의 활동에 투자하겠다고 미리 계획해 두세요. 그리고 친구 관계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연인 외에도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는 건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돼요. 특히 오랜 친구들은 여러분이 연애하기 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을 때 중요한 거울이 되어줄 수 있어요. 한 가지 재미있는 방법은 성장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연인과 함께하고 싶은 것들의 목록과 별개로 개인적으로 성취하고 싶은 목표나 배우고 싶은 기술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요리 클래스, 외국어 배우기, 마라톤 완주 같은 것들이요. 이런 개인적 성취는 자존감을 높여주고 관계에도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어요.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은 모든 관계의 기본이지만 특히 연애에서는 더욱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억누르다가 결국 폭발하는 패턴을 보여요.
그런데 이런 소통 패턴은 관계를 더 악화시킬 뿐이에요. 심리학자 존 고트만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관계의 커플은 갈등 자체가 적은 게 아니라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요. 그들은 부드러운 시작을 한대요. 예를 들어 너는 항상 늦어 라고 비난하기보다는 우리 약속 시간에 맞춰 만나면 좋겠어 라고 표현하는 식이죠.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핵심은 나 메시지 사용하기,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그리고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는 거예요. 특히 불편한 감정을 표현할 때는 상대방의 행동과 그로 인한 자신의 감정을 연결해서 설명하는 게 좋아요. 내가 내 전화를 안 받을 때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져라고 말하는 식이죠. 저희 사무실 동료가 재미있는 방법을 사용한대요. 그녀와 남자친구는 대화 카드를 만들었어요. 빨간 카드는 지금은 냉정하게 대화하기 어려우니 30분 후에 이야기하자는 의미고, 노란 카드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으면 좋겠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시각적인 도구를 활용하니 감정이 격해질 때도 대화의 규칙을 지키기가 더 쉬워졌다고 해요.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비언어적 소통이에요.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목소리 톤, 표정, 자세 같은 것들이 실제로 메시지의 93%를 전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치고 열린 자세를 취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해주는 작은 행동들이 대화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요. 특히 어려운 주제를 이야기할 때는 환경도 중요해요.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은 상태 또는 공개된 장소보다는 편안하고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대화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심지어 나란히 앉아서 대화하는 것이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보다 덜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관계에서 결정권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연애 관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한쪽이 대부분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 패턴이에요.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큰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콜롬비아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의사결정이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커플이 장기적으로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고 해요. 이는 단순히 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가치 인정의 문제예요. 결정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의사결정 영역 나누기예요. 예를 들어 재정 관리는 한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고 여행 계획은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각자의 강점을 살려 영역을 나누되 최종 결정은 함께 내리는 방식이죠. 제 친구 부부는 재미있는 방식을 도입했어요. 그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의사결정 날을 정해요. 각자 자신의 의견과 그 이유를 문서로 정리해 와서 차분히 논의한 후 합의점을 찾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니 감정적 대립 없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대요. 일상적인 결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먹을까? 그 같은 사소한 선택부터 다음 달에 어디로 여행 갈까? 그 같은 큰 결정까지 번갈아가며 결정하거나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은 321 방식이에요. 한 사람이 3가지 옵션을 제안하면 다른 사람이 그중 2가지를 선택하고 첫 번째 사람이 최종 1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두 사람 모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결정을 내린 후에는 그 결과에 대해 서로를 비난하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함께 내린 결정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학습의 기회로 삼고 다음에는 어떻게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감정적 자립심을 키우는 것은 어쩌면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어려운 과제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연인에게 자신의 행복과 정서적 안정의 책임을 전가하곤 해요. 너 때문에 행복해, 너 때문에 우울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하지만 진정한 감정적 자립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데서 시작돼요.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이는 어려움이나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보는 관점이에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것을 인격적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서로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보는 거죠. 감정적 자립을 위한 첫 단계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감정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 패턴을 관찰해 보세요.
화가 날 때, 슬플 때, 불안할 때 몸과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게 되면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요. 제 동생은 연애할 때마다 상대방의 기분에 너무 영향을 받아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감정 온도계라는 것을 만들었대요. 매일 아침 자신의 감정 상태를 1부터 10까지 숫자로 표시하고 그 이유를 간단히 적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자 자신의 감정이 상대방의 행동뿐 아니라 수면, 운동, 식이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 파트너에게 감정적으로 덜 의존하게 됐대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자기 위로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누구나 힘든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달래고 위로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아요. 좋아하는 음악 듣기, 따뜻한 차 마시기, 자연 속 산책하기 같은 간단한 활동들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자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자신에게 하는 말이 실제로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난 항상 이래, 바보 같아라고 자책하기보다는 지금은 실수했지만 이를 통해 배울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건강해요. 감정적 자립의 또 다른 측면은 건강한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외로움을 병적인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 적절한 고독은 자기 성찰과 창의성의 원천이 될 수 있어요. 파트너와 떨어져 있을 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과 깊이 연결되는 기회로 활용해 보세요. 물론 감정적 자립이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상호 의존성을 위한 기반이에요. 자신의 감정에 책임을 질 줄 알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균형이 중요해요. 연애 관계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는 것은 단순히 강해지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자기 가치와 경계를 분명히 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결정권을 균등하게 나누며 감정적 자립심을 키우는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노력은 결국 더 깊고 만족스러운 관계로 이어져요.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점은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끌려다니거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관계는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와요. 반면에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개성을 받아들이는 관계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풍요로운 토양이 돼요. 연애에서 끌려다니지 않는 방법을 실천하다 보면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어요. 특히 오랫동안 자신의 필요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우선시해왔다면 더욱 그럴 거예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작은 아니오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작은 용기가 쌓이다 보면 어느새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건강한 관계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대어 한 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단단히 서 있으면서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에요. 그 여정에서 때로는 페이스가 맞지 않을 수도 방향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고 견고해져요. 끌려다니지 않는 연애를 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명확히 알고 있을 때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기 이해와 사랑은 평생에 걸친 여정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완벽한 관계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모든 관계에는 어려움과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중요한 건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함께 극복해 나가느냐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연애에서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관계를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주체적인 삶의 태도는 연애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을 더 행복하고 충만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연애는 어떤가요? 자신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 파트너와의 대화에서 평소와는 다르게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또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자신만의 취미 활동을 다시 시작해보는 건요. 작은 변화가 모여 여러분의 관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 연애에서 끌려다니지 않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관계가 완벽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변화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와 꾸준함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 변화의 여정이 결국 여러분을 더 깊고 의미 있는 사랑으로 인도할 거라고 믿어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것이니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연애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래요. 자신의 가치를 알고 경계를 설정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결정권을 균등하게 나누고 감정적 자립심을 키우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 결과는 분명 가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끌려다니지 않고 주체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길 진심으로 응원해요.